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4일간 매일 7천조 넘게 무려 2조 7천억 이상 팔아치우면서 공공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글로벌 증시도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은 강세, 유가와 은은 약세 상황입니다. 집값은 소강 상태이지만 서울은 하락 추세이고 경기와 인천은 그동안 오르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서울 약세, 경기, 인천 강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거품이 가득 낀 아파트부터 하락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죠. 현금 보유자들에게 왕대박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동산 상투 폭탄 터지기 직전 현금 보유 왕대박 기회 온다. 그동안에는 이 현금 보유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집도 있고 현금도 있는 사람들은 금상첨화였지만 무주택이면서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속칭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집이라는 게 이렇게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아주 행복한. 그런데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 폭탄이 되어버린 현실, 뻥 하고 터지는 순간 가정은 파괴됩니다. 집값 하락 요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 지금 총선 후에 강력한 대책,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이대로 17, 18, 19 이 숫자에 연연하는 그러한 부동산 대책은 아마 이제 안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좀 더 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공공발 경제불황,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도 집값 하락의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이고 세계 1위이고 더군다나 대출도 아주 높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이클상 위험하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거래량 급감하는 추세이고요. 물론 경기도와 인천 이 일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서울은 거래량 급감. 전세가율도 감소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전세가율은 감소돼요. 왜?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자, 집값 하락 요인을 5가지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총선 후 강력한 대책인데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부동산 투기 꼼짝 마. 투기라는 게 뭐 남 모르는 사람이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이게 바로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꼼짝 마. 당연히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해야 하는데 뭐 탈세, 편법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자, 임대주택 사업 이거 건드려야죠. 이거 투기입니다. 투기. 집으로 사업한다? 말도 안 되고. 갭 투자 말이 좋아서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지 이것도 투기입니다. 법인 사업 투자. 자, 개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2주택 뛰면 아주 세금 폭탄이니까 법인으로 꼼수를 부려서 부동산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진 투자, 외국인 외진 이것도 역시 냉정하게 투기입니다. 다주택들 투자, 집이 지금 두채, 셋째, 넷째, 다섯째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산다? 이것도 투기입니다. 더군다나 임대주택 사업에 꽃길을 깔아줘 가지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부담부 증여 투자. 그냥 증여를 하려면 완전히 다 증여를 할 것이지 전세 끼고 갭 투자 부담부 증여 또는 대출 끼고 부담부 증여 이런 것은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이 투자도 얼마나 많은 투기가 있는지 알겠죠. 물론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투기고요. 냉정하게 실수요로 이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는 또 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경기에 맞습니다. 이걸 경직돼서 끝까지 밀어붙인다. IQ가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 부동산 2, 4년 만약 하락한다. 정말로 사이클상 2, 4년이 하락한다. 이제 줍줍이 왕국이 될 거예요.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다지를 캐겠죠. 강남 재건축 20억짜리가
3억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즉 비싼 아파트부터 줍줍이 하면 돼요. 강남 3구 평균 집값이 17억인데 11억까지도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금매 기준으로는 많이 빠져요. 한강변 도심권에 좋은 아파트들 많죠. 평균적으로 13억 정도 하는데 얘도 5억이나 빠진 8억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 평균이 지금 9.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6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 경기 평균 5억짜리를 3억에 매입할 수 있고요. 지방 평균 2.5억을 1.5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옵니다. 물론 무조건 온다고 할 수 없어요. 부동산 2, 4년 하락하려면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게 누구다? 그렇습니다. 정부입니다. 실거주 저평가 지금 어디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지금 경기도라고 해서 집값이 많이 뛴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무주택이면서 세월 탓, 그 다음에 탓 하고 있는데 실거주자들은요, 서울은 조금 부담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고가 아파트 부담됩니다. 경기도도 많이 뛴 곳들 부담됩니다. 자, 인천도 송도라든가 이렇게 비싼 곳들 부담됩니다. 집값이 별로 안 올랐고 대단지고 역세권이면 잡으세요. 너무 막 기다리지만 마시고. 자, 인천 역세권 지금 저는 인천을 아주 좋게 봅니다. 왜? 집값이 싸니까. 자, 부천 역세권 중동, 상동 다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군포 역세권 특히 3본 금정역 일대, 남양주 역세권, 도농, 덕소 이런데, 평내, 호평, 의정부 역세권. 의정부가 한동안 뜨거웠다가 요즘 조용하죠? 의정부는 밀락지구나 이런데 프리미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으면 살 필요도 있어요. 고양, 시흥 역세권.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신도시, 택지지구 빼고는 저평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흥 지역은 서울에서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좀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처럼 실거주 저평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년여 만에 최저, 전세가 매매가 절반 수준입니다. 즉 50%대로 아주 뚝 떨어졌어요. 전세가율 5년 만에 70% 밑으로 뚝. 매매가 상승폭 못 따라와. 즉 전국적으로 그렇죠. 코로나19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가 관건인데 오늘 금리 인하 하지 않고 동결했죠. 자, 한은 0019 확산에도 기준금리 동결, 금융 안정을 택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안 됩니다. 안시성, 김부검, 신조어가 판치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규제. 저는 이거 다 해야 한다고 봐요. 어디 6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투기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그렇게 투기를 가만히 놔주나요?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로 완전 바꿔버리세요. 국회의원 부동산 4년세 43% 폭등. 이건 그냥 일반 수치고 실질적으로 2배 뛰었죠. 자, 2배. 시가 5억이나 올랐다. 국회의원들도 투기에 이제 사실상 가세해서, 그러니까 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4,798만 원. 자,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강남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위 지역들이 뛰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9억이었는데 4천만 원이나 또 올랐네요. 2달 새 3억 올랐다. 일부 지역 전세시장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고 있었고, 청약 대신에 집 사는 30대 서울 부동산의 큰손 등급. 큰손이 뭡니까? 지금 상투잡이에서 잘못하면 호구가 되게 생겼는데, 집 구입, 자금 출처, 공포감, 매수세 유축. 그렇죠. 지금 공포, 자금 출처도 있고 00019도 있고. 서울 아파트 주의권 가격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달에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어요. 8억 7천만 원대가 9억 4천. 이거 지금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서울 평균이 4개월 만에 7천만 원이 뛰입니까? 물론 11.6 대책 직전 전후 이 거래됐던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주의권 값을 좀 더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볼게요. 서울 평균이 이렇게 9억 4,798만 원이라면 강남은 11억 9천, 약 12억이 가깝고, 강북은 6억 7천. 경기도와 인천 언제까지 뛸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뛸 겁니다. 아마 계속 뛸 거예요. 물론 코로나
19가 변수가 되기는 하는데 경기, 인천 주요 지역 매매 변동률, 수원, 의왕, 용인, 하남, 광명, 성남, 안양, 화성, 군포, 안산. 지금 이제 수원은 많이 지금 축소됐죠. 그리고 의왕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용인은 조금 내려왔고 이제 하남, 광명, 성남, 안양, 화성, 군포, 안산 여기뿐이겠어요.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죠. 인천만 봐도 거래량 보세요. 지금 작년 1월달과 올 1월달이 노란색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중구, 동구, 밑줄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이게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 지역 역대 1월 주택 거래량, 매매량이 이번에 유독 셉니다. 왜? 경기도 풍선 효과가 인천까지 확대됐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부동산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어퍼커트. 정부에서 강력한 한방을 내주기를 바라요. 번져나가는 수도권 조정지역, 대상지역.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 주로 이 서울 남부권 중심으로 이렇게 조정지역이 많지 않나요? 딱 보여지네요.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강남이 중심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강남이. 강남에서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요 지역 매매 전망 지수. 대전 121. 자, 경기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은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일부 지역 지금 매매 전세 이렇게 100까지 올라갔죠.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서울 강남구 2.6, 서울 양천구 1.8, 용인 수지구 3.8, 수원 영통구 2.8. 집값이 뛰면 전세가 따라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또 집값이 뛰면 전세가 따라 올라가고 이 악순환 고리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숨을 죽였다 갈 때예요. 폭락의 그림자가 지금 아파트를 휘감고 있습니다. 공급말 변수가 경제와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두 달 이내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 가치가 급락할 우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저평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입을 생각하시고 투자자나 급할 것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품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염두에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